안녕하세요. 하루하나입니다. 자, 우리가 뭐 카페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포함해서 실무를 하실 때 다양한 문제 상황들을 겪게 되시게 될 때, 자,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시게 되죠. 자, 이때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방법들 중에 하나가 함수겠죠. 자, 근데 이제 함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면 잘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답변란 같은 쪽에다가 질문을 올려서 문제 해결 방법을 구하게 돼요. 자, 그럼 뭐 다양한 해결 방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, 자, 이런 것들도 어떤 것들이 장단이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소화가 되질 수 있지. 안 그러면 베껴쓰기밖에 안 되어지거든요. 자,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꼭 어떤 것들만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이렇게 함몰되지 말고 다양한 기술들을 업무에 활용해 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. 자, 질문을 하나 선택을 해봤는데 뭐 내용은 뭐 중요하긴 하는데 일단 이 화면에 거의 모든 답이 들어가져 있거든요. 자, 보시면 왼쪽에 명단이 있고요. 자, 여기에 중복 개수 같은 것들을 세는 작업을 해 놓으셨어요. 근데 여기서 지금 원하는 것들이 뭐냐면 요거거든요. 이 데이터가 중복이 있거나 아니면 어디 뭐 한 곳에 입력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월에 들어가져 있는 거냐. 그래서 명단이 오른쪽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. 자, 그럼 여기에서 몇 월에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일단 뭐 딱 생각나는 건 이런 거잖아요. 텍스트 조인 함수 같은 거. 자, 우리가 자, 이런 식의 여러 개 값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구분 기호가 이렇게 있다라 그러면 뭐 텍스트 조인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연결하는 동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. 연결하려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여기서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열이 여러 개예요. 자, 열이 이렇게 하나의 열에 정돈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의 열에 정돈되어져 있으면 뭐 배열을 이용한 수식을 만들어 쓰실 수 있으면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배열을 사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요. 자, 그런 것들이 뭔지를 한번 확인을 해가 보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확인해 봐야 되는 건 버전 표시 같은 것들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버전 표시 같은 것들을 따로 언급해 주지 않았죠. 뭐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버전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버전 표기 안 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최신의 방식을 이용하려고 하겠죠. 근데 뭐 어쨌든 뭐 사용자 버전이 몇인지 모를 때 좀 애매하긴 해요. 자, 파일은 올려주셨기 때문에 파일을 열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. 자, 그럼 여기에서 자, 기본적으로 요 데이터들은 제가 이제 지우고 위치를 확인하는 동작을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요 가라고 하는 값이 요 왼쪽에 있는 명단에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. 근데 왼쪽에 있는 명단을 보시면 이렇게 열이 여러 개잖아요. 그럼 범위를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데 자, 일단 고정시키고 F4키로 자, 여기 있는 값이 또 풀렸네. 자, 다시 범위 잡고 F4키 누르고 자, 그다음에 여기 있는 값이 여기 명단에 있는 값하고 같냐라고 하는 식으로 수식을 작성을 해 보면 자, 이거는 이제 당연히 2021 또는 365 버전에서만 볼 수 있는 거고요. 자, 이렇게 배열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true false 값이 이렇게 저장되져요. 자, 그럼 이 true 위치에 해당하는 값에 자, 요 명단이 나타나지면 되겠죠. 자,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단하게 if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, 이렇게 명단 범위 잡아주고요. F4키 눌러주고 자, 그 다음에 아닌 경우에는 이제 빈 문자 같은 거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. 자, 그럼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엔터키를 눌러주면 자, 이렇게 명단이 하나 나타나지게 되는데 요거 배열이라고 하는 거 안에 나타나지는 거니까 아까 얘기 드렸지만 2021 365 버전만 이렇게 나와요. 하이 버전은 아직 수식이 작성되어진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작업하시면 안 돼요. 자, 그럼 나머지들은 다 빈 값들이 이렇게 나오겠죠. 그럼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값이 입력되어져 있는 것들만 연결하면 되니까 텍스트 조인 함수를 사용할 수 있으면 돼요. 자, 그러면 텍스트 조인 함수를 쓰는데 자, 이 함수는 일단 2019 버전부터 쓸 수 있죠.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인수가 구분 기호이기 때문에 이게 쉼표로 구분하겠다. 자, 그럼 이렇게 쉼표를 입력을 해 놓으시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빈 문자 이런 거 넣어 가지고 빈셀처럼 표시를 했기 때문에 얘들은 다 무시를 해라.
라고 해야 일단 기본적으로 원하는 방식의 결과가 나와요. 자, 그럼 맨 마지막에 가서 가로 닫아 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가로 닫고 엔터키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겠죠. 물론 이건 완성된 수식이긴 하는데 2019 버전 사용자들은 이거 그냥 입력하시면 안 되고 컨트롤 키하고 쉬프트 키 누른 상황에서 엔터 키를 눌러 주셔야 배열 수식으로 작성이 되져요. 자, 그러니까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엔터 키를 이렇게 눌러주면 이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중괄호가 표시되어지거든요. 조금 작게 표시되어질 거니까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, 자, 이렇게 중괄호가 왼쪽과 오른쪽 끝에 나타나지죠. 예, 이렇게 나타나지는 게 배열 수식이에요. 자,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2021 365 버전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엔터키 눌러서 입력하시면 돼요. 예, 수식을 복사해 보면, 자, 이렇게 없는 위치에 해당하는 애들은 다 비어 있게 나오는데, 자, 이렇게 두 개 있다라고 하면 3월에 있고 2월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져요. 자, 그럼 이제 원하는 결과는 나온 거죠. 자, 근데 보시면 여기에 2월이 먼저 나오고 3월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자, 근데 여기 있는 것들, 요 다라고 하는 값을 여기서 찾아보면 요 위치에 있죠. 그죠? 둘의 특징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얘가 조금 더 낮은 행에 있죠. 그러니까 위쪽에 있고 얘가 아래쪽에 있잖아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배열을 이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다 보면 이렇게 나타나질 수 있다라는 거죠. 물론 뭐 이걸 다시 뭐 원하는 대로 얻기 위해서 뭐 정렬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방법을 쓰려고 그러면 365에 뭐 소트 함수 같은 것들이 있고 하긴 하는데, 기본적으로 열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정렬이 안 되어지잖아요. 이게 하나의 행으로 만들거나 하나의 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작업이 또 번거로워요. 예, 못한다가 아니라 그런 식의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365 버전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다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런 것들을 수식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해봐야 되냐?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 이 표를 먼저 봤을 때 이전에 제 영상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마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눈치채실 수 있겠죠. 파워쿼리 가지고 얘를 한 개 열로 미리 만들어 놓을 거예요. 그걸 가지고 수식을 작성을 하면 훨씬 쉽게 원하는 결과들이 나오거든요. 자, 그러니까 뭐 일단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니까,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나가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식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도 한번 공부도 해보시고, 매크로 관련된 영상도 이전에 제가 바로 전에 하나 찍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셔서 이걸 매크로로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면 공부해 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겠죠. 그죠? 자, 그럼 저는 얘를 일단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표를 변환해 놓고 그걸 수식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. 자, 그럼 얘를 리본 메뉴 데이터 탭에 가서 요 데이터 테이블 범위라고 하는 걸 누르면 전체 범위가 잡히고 표 등록 작업을 먼저 하겠죠. 확인 버튼 누르면 표가 등록되어지고요. 자, 그럼 파워 쿼리 그 편집기가 바로 표시가 되어지는데, 자, 여기에 자, 얘들이 그대로 화면에 표시되어지는데요. 요 부분들이 한 개의 열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열을 3개 모두 다 잡고, 자, 제가 1월 명단 선택되어져 있을 때 쉬프트 키 누르고 3월 명단 열을 선택을 했어요. 그래서 모두 이렇게 선택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변환 탭에 가서 열 피벗 해제 눌러주면 이렇게 명단이 정돈이 되어지겠죠. 자, 그럼 얘는 월이 되는 거고, 자, 얘는 뭐 이름이라고 할까요? 그냥 이름이라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, 자, 요 데이터는 그대로 여기 있는 원본 표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정리해서 보여준 것들이기 때문에 얘들이 요런 위치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나지도록 만들려고 그러면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명단이 그 위치에 맞춰가지고 정렬되져서 나와야,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데이터는 여기에, 그러니까 다라고 하는 요 사람은 2월이 나오고 3월이 나와야 나중에 명단 뽑아낼 때 정렬 작업 같은 걸 하지 않아도 되겠죠. 자, 그럼 제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홈 탭에 가서 오름차순 정렬 해보면, 자, 이렇게 정렬이 되어져 나오죠. 자, 근데 여기 3월 2월이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럼 요 월을 먼저 다시 선택을 하고 오름차순 정렬하면
지금 눈에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게 1번, 요게 2번 이렇게 나와요. 요게 첫 번째로 정렬된 열, 요게 두 번째로 정렬된 열이겠죠. 그럼 요렇게 다라고 하는 사람이 2월, 3월 요렇게 나오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. 자,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작업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. 이름은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데 뭐 제가 그냥 퀄이라고 바꿔 놓고 파일,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눌러서 표로 기존 워크시트에 이 오른쪽에다가 반환하도록 만들어 볼게요. 확인. 자, 그러면 쿼리 및 연결 작업창은 제가 닫고, 자, 이렇게 명단이 리스트업 되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. 자, 그럼 제가 여기에서 참조했었던 열들을 여기 H열, J열,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들어가져 있는 열이죠. 얘를 요 이름열에서 참조를 하고, 자, 기본적으로 이게 표로 반환되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글 상단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검정색 아래 화살표가 됐을 때 이렇게 엑셀표의 구조적 참조라고 하는데 이 머리글을 이용한 참조 방식으로 참조 범위가 바뀌어요. 자, H열, J열 요 부분은 1월, 2월, 3월이니까 여기에 월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끝나겠죠. 이렇게 바꿔주고 이걸 뭐 엔터키 눌러주셔도 되고 2021 365 버전 사용자들은 하이 버전 사용자들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키를 눌러줘야 되는데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 텍스트 조인이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기본적으로 2019 버전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하위 버전 사용자들은 이런 거 못 써요. 자, 그러면 제가 이전에 영상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죠. 뭐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이 지금 여기에서는 엑셀 클라우드에 있는 엑셀 웹을 이용하는 방식을 쓰는 건데 뭐 그런 것들도 사용하지 못한다라 그러면 그냥 쿼리 가지고 원하시는 결과들을 뽑아내시거나 아니면 매크로 같은 거 이용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뭐 제가 뭐 강의 같은 데서 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초보자일수록 버전이 중요해요. 뭐 상위 버전 사용자들이야 이런저런 방법들을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괜찮지만 초보자분들은 버전이 낮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되지고 힘들어지거든요. 자,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보셔라. 자,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고 나서 수식 입력하고 복사해 보시면 자, 이렇게 정렬되어져서 나오는 결과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. 물론 여기 뭐 명단 이런 것들 뭐 빠지고 월만 나오길 원한다라 그러면 파워 쿼리에서 이 뒷부분을 뭐 값 바꾸기 같은 거 이용해서 지워놨으면 좀 더 깔끔하게 나오겠죠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업무들을 해나가실 때 꼭 뭘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뭐 파워 쿼리 관련된 거 가지고 표도 간단하게 한번 변환을 해보시고 수식 같은 것들도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오늘은 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